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전쟁 같은 취업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을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지연 컨설턴트님 그리고 안정영 컨설턴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안정영 컨설턴트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아주 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때요? 우리 최지연 컨설턴트님은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뭐 잘 지냈습니다. 사실 뭐 저희는 좀 잘 지내고 있지만 네. 사실 지금 시기가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특히나 우리 취준생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지금 시기에는 많은 취준생분들이 서류 전형 준비하느라고 참 바쁠 텐데 네.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 공공기관 쪽에는 조금 채용이 좀 넓어졌고요. 아. 네, 증가했고 또 네. 민간은 조금 초반에는 조용했지만 이제 공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은 희소식이네요. 네.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어. 왜냐하면은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작년 3월처럼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조금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원래 준비하던 대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백신도 지금 맞고 있고 치료제들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코로나를 곧 이겨낼 거다, 극복할 네.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취준생분들이 네. 코로나19만큼이나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카더랍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소문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카더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서는 일찍 접수해야 유리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카더라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날짜를 하루 이틀 차이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보통은 그렇지만 염려를 하죠. 마지막 날 서버가 다운되거나 오류가 있을 때 실수로 못 넣을 수도 있고 뭐 일찍 마감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마감일 전에 한 이틀 정도는 여유 있게 넣으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력직이나 수시 채용을 빨리 급하게 뽑아야 될 때 그때는 채용 공고가 뜨자마자 2, 3일 내로 빨리 지원을 해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반갑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맞고 일반적인 공채 기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빨리 내는 게 아니면 늦게 내는 게 좋고 나쁘다의 그런 의견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시기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늦게 내면 부족할 수가 있고요.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내가 준비했다라고 하는 인상을 둔다면 그냥 평균값. 네, 평균값으로 한 중간에서 3분의 2 정도 시점에 내는 게 나도 좋고 그다음에 기업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저도 개그맨 공채 시험 볼 때 앞번호에도 해보고 뒷번호에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뭐 앞번호 했을 때도 떨어졌었고 뒷번호 했을 때도 떨어졌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앞번호에서 합격자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래도 조금 불안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준비가 되어 있다면 뭐 어디에 넣어도 뭐 자신 있는 거죠. 취업과는 별개로 대학에서는 이게 좀 많이 뒤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경쟁률이나 이런 걸 좀 보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 학교 저 학교를 보고 끝에 막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참 막 눈치 전쟁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공기업의 사무행정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우리가 이제 취준생분들은 자소서를 쓰는 플랫폼을 다 아실 거예요. 네. 거기에 가면 몇 명이 지원했는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사무행정이고 내가 어디를 쓰는 게 조금 더 경쟁률이 낮을 것인가를 따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치 작전을 응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눈치 작전을 또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하지만 이 취업 입사에서만큼은 너무 그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준비가 돼 있으면 앞에 하시든 뒤에 하시든 중간에 하시든 좀 자신 있게 지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닮고 싶고 되고 싶은 인재상. 취업 준비할 때 그 기업의 인재상을 봐라 라는 말이 있듯이 참 그 인재상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인재상,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재상은 뭡니까? 네, 인재상은요, 특정 조직이 추구하는 인재의 성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특정 조직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인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개그맨이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인재상이 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웃지 않아도 계속 웃기려고 하는, 재밌게 해주려는 열정, 이런 것들을 뭐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목적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자질, 이걸로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네. 예전에는 이런 거 없이 인재상 없이 그냥 사람들 뭐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걸로만 그냥 끝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인재상은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시하게 된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되는 시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성실 근면 세트, 그렇죠. 네, 맞아. 아시죠? 네, 성실 맞아요. 근면 세트에다가 책임감, 네. 네, 이거를 위주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대기업으로 본다면은 좀 엘리트, 고학력, 네, 그리고 학벌, 거기에다가 이제 성실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봤었는데 그때는 그런 거를 보는 이유가 엘리트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예, 그렇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해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였어요. 네, 엘리트가 조직에 좀 적응하지 못하고 좀 저성과를 내고 이제 이탈을 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80년대 초부터는 그룹사들이 이제 각자 그룹에 맞는 인재상을 수립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SK지만 당시에 선경그룹이라든지 네. 네, 삼성그룹이라든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룹사에 맞는 인재상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에 따라서 선호하는 인재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대표적으로 영업직무와 연구직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객을 유치해야 되고 또 기존의 고객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요. 거래처와의 협력, 유지 이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활발하고 좀 적극적인 인재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준과 어떤 실험 이런 좀 지켜야 되는 것들 그래서 신중하고 좀 기준에 잘 부합하고 인내하고 끈기가 있는 사람 왜냐면 좀 연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좀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역마살이 없거나 이런 사람을 조금 선호하겠네요. 자꾸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부연 설명드리고 네. 싶은 거는 인재상이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인재상이 해당 직무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조금 다른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영업에도 적극성은 필요하고요. 마케팅도 적극성이 필요해요. 근데 영업은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통 고객입니다. 근데 마케팅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거의 내부 직원인 경우가 많아요. 고객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영업에서 필요한 적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객을 만나서 설득시켜야 되니까 만나려고 하는데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마케팅은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중간에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내 의견대로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재상을 파악하실 때 단어의 적극성, 열정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단어로 파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필드에서 이걸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걸 바탕으로 이러니까 적극성이 필요하구나라고 그 앞부분에 있어서의 수식어를 붙인 적극성, 수식어를 붙인 열정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셔서나 자기소개서 쓰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하. 자, 지금 이제 직무에 따라서 좀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분야를 다 막론하고 이건 공통적으로 꼭 필요하다 하는 인재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전문성이거든요. 네, 시대에 막론하고 분야를 막론하고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인재로 꼽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성. 네. 또 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첫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적극성은 다양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힘들더라도 해보려고 하고 내 일이 아니더라도 한번 좀 도전하려고 하고 등등 이런 적극성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직장 생활은 조직 생활이잖아요.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협력성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지금 실컷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저도 뭐 그렇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했지만 사실 인재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서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잠깐 10분 정도 면접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 그 기업의 인재상이라는 게 사실 전형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도 보지만 서류 전형에서 인재상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을 다 해놓고요. 그다음에 인성 검사를 하잖아요. 인성 검사가 그냥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룹사에서 그룹의 인재상에 가깝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걸 파악하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면대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인사 그 평가자들, 면접관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필 센스 이런 것들이 좀 짧은 시간이라도 빨리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허. 또 있을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영진 씨가 봤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보입니까? 소극적으로 보입니까? 초적극적으로. 그렇죠. 네. 면접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지원자가 해놓는 어떤 내용적인 콘텐츠를 보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걸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는 태도 그런 걸 보고 저는 적극성을 판단할 것 같고요. 특히 협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들 저는 협력 잘해요. 저는 배려 잘해요 하는데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 이 친구는 약간 외골수일 것 같아. 이 친구는 누구랑 토의할 때 논의할 때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왜? 내가 질문을 했는데 아닙니다 면접관님.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계속 피력한다? 그러면 본인은 겉으로는 협력한다 하면서 느껴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면접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그 지원자가 해놓는 대답하는 콘텐츠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성이 있다, 협력성이 있다는 말로만 외치지 말고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 일치성을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룹의 네.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 꼭 집어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인재상 중에서 지원자가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라든지 아니면 그 하나의 해당 데이터, 예를 들면 도전 정신이라는 인재상이 있다고 치면은 도전 정신을 발휘한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라든지 이렇게 콕 집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의사소통, 소통하는 인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정현 쌤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속에서 정말 소통이 잘 되는지 혹은 그 인성을 좀 파악하는 것으로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가 지금 이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너무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이 아니야.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여길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인재상은 아니지만 약간 조금 연기하는 척 좀 꾸미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네요. 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기업들이 뭐 열정, 도전, 네. 뭐 글로벌 이런 것들을 넣는데 우리가 거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없죠. 네. 조금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좀 포장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정직하고 뭐 정확한 일처리를 하는 인재이다.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꼼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류에서 실수가 많기도 하고요. 또 인성 검사를 할 때 내가 그런 성향은 아니지만 기업의 인재상을 외우고 거기에 맞춰서 체크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내성적인데 활발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가서 좀 활발하게 하려고 좀 오버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원래 성향이 아닌 거를 이렇게 맞춰서 포장을 하다 보면은 실수가 있고 또 일관성이 없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확률이 높지는 않죠. 뭐 우리 안재현 컨설턴트님은 뭐 그런 저도 경우가 당연히 있나요? 꾸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나랑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맞춰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 또한 취업할 때 당신네 회사에 맞는 그런 인재다라고 약간의 쇼잉도 좀 했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요즘에 면접관들이 다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우리 회사랑 맞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잘 걸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좀 연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쪽 인재상에 맞게 행동을 하시던가 좀 그렇게 좀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 회사가 정말 내가 이 회사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조금 꾸밀 필요가 좀 있겠다 싶네요, 진짜. 예. 자, 근데 노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꾸민다는 거보다는 왜냐하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작은 부분이 있다면 전 이런 면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드러내는 거지 없는 걸 꾸며서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뭐 진취적인 인재, 도전하는 인재라는 게 인재상에 있다면 사실 우리가 항상 도전하고 항상 진취적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해서 도전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어필하는 거지 없는 걸 꾸며서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인재상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역시나 이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잘하는 편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룹에서 인재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 환경이나 시대에 따라서 바꿔오기도 했지만 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성과를 내는 사람의 특징을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인재에 해당된다면 그런 전제하에는 그 사람은 고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를 네. 드리면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기업의 인재상은 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통적인 인재에 해당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각 직무마다는 또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공통적인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도 있지만 또 그 디테일하게 무슨 부서마다 또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있으니. 그렇죠. 직무별로 요구하는 역량, 태도적인 성향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 도전이나 창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넣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다 인재 상이 될 수 있지만 뭐 품질이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도전하기보다는 그 기준이나 이런 전통적인 어떤 룰을 잘 지키고 점검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 태도적인 부분과 조직의 공통적인 인재상은 좀 구분해서 좀 판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서 좀 진취적이고 네. 도전하고 앞으로 치고 나간다 하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부서가 품질이나 이런 거는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도전하자. 야, 이거 불량이지만 도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보수적이고 오히려 꼼꼼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다르네요 또. 확실히 구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안정희 컨설턴트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우리 최지원 네.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네. 업무 성과가 낮으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실제 현실 모습에서의 어떤 괴리감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회사의 인재상은 정직인데 아하. 회사 들어가서 말씀 주신 것처럼 품질이 별로 안 좋으면 당연히 이거를 백으로 뺀 다음에 다시 개선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야 그럴 시간이 어딨어. 일단 일 처리해야 되니까 내보내. 나는 이 회사를 정직이라고 알고 있고 난 그게 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실제 업무를 할 땐 그런 거에 괴리 때문에 또 이게 유연함이 부족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의 좀 매칭을 못 시키시는 분들은 아 이게 직장 생활인가? 라고 하면서 대단한 잠재 가능성을 지녔지만 현실 세계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조금 그만두시거나 아니면은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청렴, 네, 윤리 맞습니다. 이런 어디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네. 좀 다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현실적인 면에서 동의합니다. 자, 우리 진생 여러분들이 인재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기업의 인재상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금융업종 중에서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은행권 그리고 증권, 네 그리고 카드, 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세 개를 네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인재상이 고객 우선주의 그리고 자율과 책임, 적극적 사고와 행동, 다양한 가치의 존중 이렇게 있어요. 국민은행에서 좀 요구하는 것은 변화선도 전문가 성장인데 이게 적극적 사고와 행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걸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인재성을 내가 이
단어를 직역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해석해 놓은 거를 참고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적극적 사고와 행동을 봤을 때 전문가로 성장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분들은 금융 공부를 좀 열심히 한 모습, 그리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한 것을 좀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BC 카드를 제가 봤더니 스마트, 그리고 에자일, 에너제틱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 스마트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융통신과의 시너지로 스마트하게라고 스마트를 해석을 해놨거든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하게 하면 일 처리를 내가 잘하는 거를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금융통신과 시너지라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핀테크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역량 교육을 본인이 하고 노력한 부분을 조금 어필하는 것이 좀 이점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을 제가 봤는데요. 고객 우선, 윤리의식, 창조적 지식인, 리스크 관리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본다면 사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투자 경험을 좀 대표 사례로 어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목할 거는 리스크 관리거든요.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인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했던 주요 사례를 어필을 하실 때 플랜 A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플랜 B 혹은 플랜 C까지 가지고 가서 안정적으로 잘 성과를 냈던 경험 이렇게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은행이나 카드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응대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게 고객 우선주의, 그리고 에자일. 여기서 에자일은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고객 우선, 고객의 이익을 소중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밝고 친절한 인상을 매우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경직된 표정이나 목소리 톤보다는 좀 밝게 웃으면서 호감 있는 인상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라도 고객을 잘 응대했던 고객 응대 사례를 좀 어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금융권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면업도 많고 또 고객을 아무래도 고객 돈을 고객 자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밝고 좀 인상이 좋은 그런 분들이 좀 될 확률이 좀 높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딱 면접 들어가자마자 눈을 한 분 한 분 다 마주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보면서 씩 웃으면서. 저 뭐 안정현 컨설턴트님은 또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이? 군으로 대기업군, 대기업. 공기업군, 그다음에 작년에 엄청난 실적을 기록한 게임 회사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대기업군은 아무래도 그룹사의 그런 거다 보니까 많은 계열사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브로드합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열정, 창의, 혁신, 인간미.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도전, 창의, 혁신이고요.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습니다. SK는 좀 약간 전투성이 느껴지는데 SK 경영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일과 싸워서 이기는 패기를 실천하는 인재.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스펙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다음 공기업 가면요. 공기업은 일반적인 이런 대기업과 그다음에 공기업의 성격이 좀 믹스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건강보험공단 보시면 열정과 성장이 있어요. 성장. 그런데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책임. 왜냐하면 전 국민의 건강보험이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게 신뢰. 신뢰.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한국전력은 아예 자기소개서 1번에 이렇게 묻고 있는데 통섭, 그다음에 기업가, 가치 창조, 도전이라고 해서 한전을 딱 떠올렸을 때 바로 매칭되지는 않지만 이 네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관련된 예시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에서는 넥슨입니다. 뭐 자유 그런 거 아닙니까? 자유분방.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창의, 도전,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이고요. NC소프트를 갖고 왔는데 여기는 약간 독특해요. 자, 뭐냐? 진지함, 헌신, 그리고 감동입니다. 게임 회사인데 네. 헌신과 감동. 네, 진지함, 헌신, 감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열정이라고 하는 거, 뭐 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각 기업에서 그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해요. 우리 기업에 맞게. 그걸 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요저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 인재상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업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인재상도 대표적으로 많이 변화를 이루어졌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네, 5년 주기마다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요. 네. 처음에 나온 게 이제 2008년인데요. 그때부터 좀 1위를 보면요. 네, 1위는 창의와 도전, 그리고 2위는 전문성, 3위는 도전 정신이고요. 5년 뒤에 2013년 자료를 보면요. 1위가 도전 정신, 네, 2위가 주인의식, 3위가 전문성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1위는 소통과 협력입니다. 네, 그리고 2위가 전문성, 3위가 원칙과 신뢰였어요. 네, 그래서 2008년 당시에는 도전적이고 재창조하고 진취적인 인재를 좀 필요했다면 최근에는 팀 단위의 결속력, 이런 협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1위를 소통 협력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8년쯤에는 그러니까 약간 각계전투 같은 느낌이에요. 네. 돌진해, 도전해 이러다가 이제 새로움을 자꾸 네. 추구하는 그런 한 시대였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조금 뭉쳐보자, 이제 좀 팀워크를 좀 발휘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변하네요, 진짜. 또 있을까요? 네, 저도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올해에 인사 담당자들을 조사한 게 취업 포털에 나와 있어서 네, 그걸 네. 좀 공유드릴게요. 네. 작년에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불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인재상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인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재상에 아까 제가 적극성, 협력성 말씀드렸고 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굴복하지 않는 긍정성 이거 갖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화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우리 영진 씨 ESG라고 아세요? ESG가 요즘에 조금 뭐 환경, 그렇죠. 뭐 그런 S는? S는 사회인가요? 사회적 책임. 네, 사회죠. 네, 그다음에 G는 G는 뭐죠? 지배구조, 아, 거버넌스입니다. 지배구조. 그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네. 있거든요. 자, 2017년도 SK기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게 네. 경영 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패기를 실천하는 인재로 인재상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지금 SK그룹의 모습을 보면 자꾸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성원이 행복해야 돼. 사회적 가치에 책임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인재상들도 만약에 변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환경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분도 전 인재상에 담기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하는 포부 같은 거에 그런 내용들도 좀 첨가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ESG를 조금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인재상 뭐 정하는 것도 그리고 인재상이 되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뭐 서류 준비하는 거, 면접 준비하는 거, 사실 뭐 옷 고르는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힘들 텐데 인재상까지 또 이렇게 신경 쓰느라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